네,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찾았는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조금 전에 일본 아베 총리 담화 발표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네 가지 키워드가 그나마 들어갔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이쪽에 우리 한국 쪽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구절로 그 네 가지 들어갔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확한 사과 표현이 좀 없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말씀하셨던 네 가지 키워드, 이 단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동안 보도도 많았었는데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좀 예상됐던 수준의 담화였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많이 부족했나요? 사실 7일쯤에 자문기관이었던 간담회가 이번에 담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오늘 같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반송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침략의 개념도 1931년 만주사병 이후를 침략으로 네. 말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약간 예를 들면 사죄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라는 게 없었다라는 게 네. 그 보고서보다는 조금 친일보했지만 이쪽에 한국 쪽에서 원하는 내용은 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네. 그런데 또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아베 담화의 영문판은 이 아베 총리 담화와 동시에 공개됐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본은 추후에 공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네네. 담화문이 미리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 한국어, 네. 중국어는 이 시간을 미루게 된 것이 좀 즉각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닐까요? 사실상 영문판을 낸다고 하면 네. 중국어, 한국어도 금방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일단 보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를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좀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한국어판은 우리에게 좀 호의적인 내용으로 네. 어느 정도 말을 선택을 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겠죠. 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네. 염두에 둔 조치다. 자, 안 그래도 네. 지난번에요. 이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지정 때도 이게 한일 마찰이 있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외교부의 요구대로 이제 강제징용을 명시하는 선에서 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네네. 그 이후에 안 그래도 영문판, 일본판, 한국어판을 가지고 또 표현이 강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계속 또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요. 전쟁터의 그늘에서 심하게 명예와 존엄에 상처받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사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 단장의 념을 금할 수 없다. 네. 단장이라는 것은 창이 그너지를 정도의 아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고통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동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죄의 말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네. 애매모호하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이
고스란히 빠진 상황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베 담화는 나왔고요. 내일은 네. 광복 70주년을 맞는 날인데 오늘 네.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이러한 그 아베 담화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예를 들면 사죄라는 그 신문집에 대한 사죄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는 그 하나의 그 통과 인사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강제노동 문제라든가 위안부 하르모니에 대한 그 보상 문제 이런 것이 그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사죄의 말이 또 명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은 물론 정확한 사죄의 표현이 나왔으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일 관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민 지배에 대한 사죄의 말이 있으면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 해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것을 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또 봐야겠죠.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콩이 이쪽에 넘어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사 청산 필요하고 그다음에 담화도 담화지만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네. 그래도 또 한일 관계 미래를 이제 전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립 과제 한 가지만 말씀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로 의호 관계에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라고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사 인식의 차이, 기타 그 관제 노동자의 문제, 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존중한 이웃나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되는 것이지 네.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해결할 수 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교수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알겠습니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어렵네요.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